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들일 때면 괜히 긴장도 되고 마음이 철렁할 때도 있죠. 그런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열심히 챙기면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아파도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힘들다고 크게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어느 날 검사 결과에서 갑자기 콩팥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별 생각 없이 자주 먹는 음식들이 콩팥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과일은 몸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어떤 과일을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면서도 콩팥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과일도 잘 가려서 먹으면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GS쿨입니다. 70이 넘은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콩팥 환자인 줄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콩팥은 참을성이 너무 좋은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피로감이 좀 심해지고 소변색이 조금 진해지거나 몸이 살짝 붓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넘기기 십상이죠. 그래서 만성 콩팥병을 가진 분들의 90%가 자신이 환자인 줄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대라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만성 콩팥병 유병률이 30에서 4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콩팥이 나빠지면 왜 과일을 조심해야 한다고들 할까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칼륨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멈추는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다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콩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가 바로 그런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예로부터 하루에 사과를 1개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혈당이 오르는 걸 걱정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몸도 피곤하고 혈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콩팥 속에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심한 압력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의 펙틴이 그 압력의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꾸준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참 좋아하던 과일입니다. 명절 때도 빠지지 않았고 감기에 걸리면 배숙도 많이 해서 먹었죠. 그런데 배가 의외로 시니어 건강에 잘 맞는 과일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도 비교적 편하게 먹기 좋죠. 또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쉽게 붓기도 하는데요. 물론 부종은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지만 평소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나 수분 균형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이라 식후에 적당량을 먹으면 입도 개운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배는 칼륨 함량도 매우 낮습니다. 100g당 약 60mg 수준으로 과일 중에서도 특히 저칼륨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과일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니까 하루에 밥 대신 배나 1~2개씩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욕심낸다고 될 게 아닙니다.
건강은 단번에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꾸준히 조절하는 사람이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찾는 대표적인 과일이기도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 덕분에 건강한 식단에 자주 포함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콩팥의 예민한 혈관벽을 감싸서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비교적 저칼륨 과일로 알려져 있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적당량 드시기 좋습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팁 하나를 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신선 블루베리는 보통 완전히 익기 전에 수확해서 유통됩니다. 반면 냉동 블루베리는 가장 잘 익은 시점에 수확해서 바로 급속 냉동합니다. 또한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터지면서 안토시아닌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굳이 비싼 생 블루베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한 끼 건강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 가지 과일들은 모두 칼륨 함량이 낮아서 일반적으로 콩팥 건강을 챙기는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병을 진단받으셨거나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 허용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건강을 못 챙겼고 나이가 들면 귀찮고 힘들어서 못 챙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싼 보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먹는 한 끼, 마시는 물 한 잔, 과일 한 조각이 쌓여서 몇 년 후에 내 몸을 만듭니다. 특히 콩팥은 한번 크게 나빠지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과, 배, 블루베리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기적의 음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장을 볼 때 사과, 배, 냉동 블루베리를 카트에 꼭 담아보세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쌓이면 콩팥은 반드시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시니어 지혜스쿨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